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재명 전용기는 언제 타보나? 전용기라면은 대통령 공군 1호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G7 정상회의 때에 공군 1호기를 타보고 지금은 열심히 외국 정상들을 만나러 전용기를 탄다라는 것이 뉴스로 전해져야 하는데 특사 얘기만 무성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발에 불이 날 정도로 외국을 다니면서 국익 외교를 펼쳐야 할 그때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한 달 보름, 달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직접 발로 뛰면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야 함에도 특사라는 감투를 만들어서 그래도 힘이 있는 나라들에게 이재명 정권을 알리려고 포장을 해왔습니다. 아니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은 나 대통령이 됐으니까 인정 좀 해달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EU, 유럽연합, 인도 겉포장이야 어찌됐든 간에 제대로 구색을 맞춰서 특사를 보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생각으로는 그래도 거물급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종인 정도라면 어떨까? 그래야 김종인에게도 잘 보여야 자신을 씹지 않을 것이고 아부도 떨면서 이재명 지지 발언이 김종인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계산 속에 미국도 김종인 정도라면 반대하지 않고 트럼프가 만나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개인으로 볼 때에도 여야를 넘나들면서 좋은 세월 평생 동안 즐겨왔다가 늙으마카에 대통령 특사 자리라면은 대통령 예우를 받아가면서 상대국도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잠시나마 대통령의 예우를 받아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망상 속에 며칠 동안 아주 즐거웠었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니다. 내부에서 김종인에 대해서 반대의 소리가 나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부에 반대가 있어서 교체한다? 이재명을 모르는 얘기죠. 작년 민주당 공천 때의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재명이 몰아붙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큰형님 도장을 받으려고 온갖 머리를 쓰면서 그래도 김종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낙점을 했기 때문에 김종인에게 아부도 떨면서 대미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 속에 낙점을 했었는데 그런데 김종인이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이 들어설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꿈에도 상상치 못할 끔찍한 망언을 했었죠. 트럼프를 향해서 미친놈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다시 살아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 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해서 김종인은 계산하고 트럼프를 아주 망언으로 몰아붙였었는데 어라 꿈에도 나타나지 말아야 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게 되니까 이재명으로 볼 때는 납작 엎드리면서 대미 관계에서 아부를 떨어야 하는데 김종인의 그 망언 발언이 발목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의 코토를 건드렸던 김종인을 대미 특사로 보낸다? 그러지 않아도 꼬이고 꼬였던 그 대미 관계가 한마디로 기름통을 안고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 꼴이 되기 때문에 곤란했던 것이죠. 바로 교체를 합니다.
다 알려진 대로 누굽니까? 대미 통인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을 교체를 해버립니다. 관세 협상도 지지부진하고 위성락이 루비오를 만나러 미국까지 급히 달려갔지만은 한미 만남, 정상의 만남은 오히려 꼬이고 더 꼬여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글쎄요, 이재명이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고 있는데 박용만이 온다 하더라도 반갑게 맞이할까요? 그래, 친구, 어서 와. 이렇게 반길까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글쎄요. 대통령실 백악관 근처에 머물다가 친서를 전하고 누구에인가 전하고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박용만이 특사로 내정이 되고 발표를 했었는데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다라는 일정 자체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사해놓고 내년도에 보낸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 특사로 상대 대통령에게 특사로 예우를 갖추는 것이 바로 이 특사의 역할인데 역대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권이 취임하게 되면은 특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런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어느 정부가 어느 정권이 이런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듯하게 자신이 가고 싶었겠지요. 얼마나 전용기를 타고 감방을 가야 될 사람이 전용기를 타고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유럽을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데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꺼낸 것이 특사를 보내서 내 정권을 인정해 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속이야 한마디로 시꺼멓게 타들어가지만 생생내기용으로 특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도 인심 쓰는 척 대우해주고 나도 지지를 얻고 내가 상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전혀 이것이 씨알이 먹혀들질 않고 있습니다. 윤여준이 참가했던 그 인물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죠. 생생내기용으로 윤여준이, 김부겸이, 강금실, 추미애 이렇게 특사를 내정해서 유럽 쪽으로 각국으로 보냈었는데 그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먼저 윤여준, 김종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야말로 해바라기성 인물 아니겠습니까? EU 유럽 연합 본부를 찾아가서 일단은 안토니오 코스타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EU는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지가 않죠. 한마디로 좋은 것이 좋은 것 다 포용하면서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이 EU 유럽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윤여준은 그래도 기본 자기 역할은 했지요. 추미애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호흡을 같이 하는 찰떡궁합의 영국 아니겠습니까? 영국을 찾아갔는데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만나줬습니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국가안보 보좌관을 대신 만나서 친서를 전달했지요. 키어 스타머가 누구입니까?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인권 변호사이고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영국의 분위기를 알게 된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추미애가 왜 특사로 영국을 가야 했을까? 빈손인데, 소득도 없는데. 강금실이 프랑스를 갔었죠. 프랑스 특사로 찾아갔지만은 프랑스가 유럽의 핵심 중심 국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끕니까? 에마뉴엘 마크롱, 젊은 지도자가 유럽의 중심체가 돼서 프랑스가 그 중심에 서 있는데 강금실이 마크롱 만났습니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마크롱. 그런데 강금실이 마크롱을 만났다는 소식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씻고 쳐다보더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 대통령실 외교 수석에게 진술을 전달했다. 김부겸을 한번 보죠. 총리까지 지냈던 김부겸. 인도 총리 모디를 만나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있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특사였습니다. 그나마 김부겸이 모디 총리를 만나서 체면을 세우기는 했었는데 인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인도인데 이재명이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속내야 우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인도로서는 한국과 등지고 배척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부겸을 만나지 않았을까. 중국을 의식해서 반드시 한국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이해득실 관계에서 김부겸을 만났던 것 아닐까.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5개 나라 중심 국가에 대해서 특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소득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입니다.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한창 나라의 현안 문제를 팔걷어 붙이고 풀어도 시원치가 않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미 관계입니다. 관세 협상 등 아주 지지분하고 꽉 막혀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정권 자체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 도장 좀 찍어달라, 인정 좀 해달라라고 내가 직접 상대 국가를 찾아가야 하는데 씨알이 먹히지 않으니까 특사라는 이름으로 각국에 파견을 했는데 핵심 국가, 우방 국가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거 망신 아닙니까? 이런 저자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정통성을 부여받고 힘있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앞날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특사라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상대방 국가에 분명 사전 통보를 하고 특사들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냥 외교 사절 정도가 아니라 특사라면은 대통령의 예우를 지니고 그리고 상대국도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가 나가는데 상대 국가에서 대통령이 만남을 거절하고 있다. 핵심 당사자 국가가 만나지 못한다. 도대체 뭐하러 특사와 나들이꾼들 옆에 끼어서 나가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입니까? 객군들이죠. 돈 써가면서 비행기도 1등석을 타고 간다. 얼마나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체류비는 또 썼습니까? 그 돈이 얼마인가 돈들 다 없애면서 모르긴 몰라도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그 호화로운 출장, 그냥 출장 여행이지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당사자들은 민망스럽고 부끄럽지 않을까요? 물론 그 일행들이야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예우를 받으면서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대가 알아주든 어떤 대접을 하든 우리 돈으로 가서 즐기다 오니까.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허접한 자들에게 여행 즐기도록 만드는 것이 특사이라는 말입니까? 이제 이재명 씨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 자신이 도저히 외국 정상을 만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받는다는 기분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특사로 내보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핵심적인 우방 국가에서 만나주지 않고 친서 그냥 두고 가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이거 나라 망신도 이렇게 당해본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수모와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는가?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